여러분, 브라질 정권 시장 폭락했습니다. 브라질에 본격적으로 경제 위기가 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예요. 얼마나 떨어졌는데 그러냐? 지난주만 7.3% 떨어졌습니다. 지난주만 7.3% 떨어졌으니 주식이 뭐 엄청나게 빠진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엄청나게. 시가총액이 말입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82조가 증발했어요. 700억 달러. 예, 700억 달러나 증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3개월을 보면 여러분, 브라질의 증시 장난 아니에요. 계속 빠지고 있어요. 계속. 전체적으로 3개월 동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증시가 빠지면 여러분, 브라질 화폐 레알은 어떻게 될까요? 헤알은 어떻게 될까요? 브라질 화폐 헤알도 마찬가지로 3개월 사이에 계속 빠지고 있어요. 예. 지금 달러당 5.7헤알이거든요. 이게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많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해요. 달러당으로 봐서 7개월 만에는 가장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거를 보면 여러분,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궁금하죠. 바로 브라질도 대통령 선거를 내년 10월에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10월에. 그런데 현재 좌파가 대통령을 하고 있죠. 예. 이 보소나루 대통령이, 이 대통령이 인기가 떨어지니까 또 돈 뿌리기 시작한 겁니다. 돈 뿌리기 시작했어요. 예. 얼마나 돈을 뿌리느냐. 제가 봐서는 저렇게까지 돈 뿌리면 떨어지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하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현금 살포도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예.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말입니다. 제가 이거를 잠깐 고쳐서 보여드릴게요. 저소득층 생계비에 지금도 이미 뿌리고 있거든요. 190헤알을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39,000원이에요. 이거를 190헤알을 400헤알로 늘린다는 겁니다. 400헤알로. 그리고 유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트럭 운전자 75만 명에게 매달 400헤알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대선 앞두고 현금 살포에서 그 현금 살포가 결국은 경제 위기로 갖고 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경제 위기가 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도 하고 있어요. 저는 제일 불안하게 느끼는 게 뭐 제가 불안해봤자 브라질 경제에 대한 문제긴 하지만 이게 결국 말입니다. 긴축 발작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요. 긴축 발작. 안 그래도 미국이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한다고 하잖아요. 이 와중에 지금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돈을 뿌린다고 하니까 그 돈 뿌리는 게 시장에다 영향을 미쳐서 실제 주식시장에 있던 사람들이 탈출하고 그 탈출할 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브라질 돈을 사서 탈출하겠죠. 달러로 바꿔서 탈출하겠죠. 그럼 달러가 부족할 거 아니에요. 달러가 우리처럼 이게 수요가 많으면 달러의 가격이 수요가 많으면 달러의 가격이 올라가잖아. 더 많이 주고 사야 되잖아. 지역 화폐, 그 나라 화폐를 더 많이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게 긴축 발작에 앞서서 정책의 실패 때문에 외국인들이 탈출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많이 외국인들이 빠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 NH투자증권에 따르면요. 2013년도만 해도
외국인의 브라질 국채 보유 비중은 20% 초반까지 올라가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10% 수준으로. 자, 이것을 보면 채권, 국가 채권에 대한 보유 비중도 20% 초반에서 10%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 이것도 좀 위험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말입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3월에 대통령 선거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도 지금 돈 뿌리고 있거든요. 뭐 경기도지사였던 아직도 오늘 이제 사퇴하기로 했으니까 지금까지는 경기도지사겠네요. 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동안 도정에다 돈 엄청 뿌렸잖아요. 예, 전 국민들이 88% 지급할 때 경기도는 다 지급하겠다 뿌리고 그렇게 돈 뿌렸습니다. 이제 여당 대통령 후보가 공식되고 이제는 여당 대통령 후보로 해서 행보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돈 더 뿌리겠다 이런 얘기 안 나올까요? 이렇게 말입니다.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우리의 민도가 브라질보다가 높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거다 천만에요. 예, 브라질은 대국입니다. 브라질은 대국이에요. 인도도 대국이고 중국도 대국이고 미국도 대국입니다. 예, 민도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문제라는 거예요. 돈을 주는데 예, 대국이든 뭐 우리나라든 상관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민도나 브라질 민도나 뭐가 크게 다를까요? 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돈 주는 데는 장사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결국 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브라질이 괜찮겠느냐. 지금 브라질은요. 국가 부채 비율도 98%예요. 진짜 많이 지금 올라갔습니다. 여기도 좌파가 집권을 하면서 나라 경제가 퍼주기 일관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는 도대체 이런 일이 좀 안 발생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좀 더 탄탄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 제발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말고요.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야 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해지고요. 그 어느 때보다가 시민의식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야지 경쟁력이 강해집니다. 우리는 당장 우리가 배가 고픈 것을 면하기 위해서 살아오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면서 그 자식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더 강해집니다. 그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의 미래 아마 여러분하고 제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